자, 2022년도 2월 30일까지 5개년 이제 판례를 정리했어요. 자, 우리 시험이 뭐 내년도에 보는데 2022년도 판례는 거의 한 문제 정도만 나와요. 근데 나머지 문제들이 최근 한 5개년 판례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오는 파트니까 여기서 보신 문제들이 시험장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중요한 거는 따로 이제 별표를 드릴 것이고 덜 중요하고 여러분들 많이 알만한 것들은 이제 빨리빨리 볼 텐데, 자 3페이지 보시면 자 1번이요. 우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르죠. 형사소송의 목적은 국가의 형벌권을 확인하는 것이고, 민사소송의 목적은 개인권리 확인과 함께 사법질서 유지입니다. 그 다음에 절차도 민사소송은 당사주의를 따르는데 형사소송은 직권주의를 따라요.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별개로 인정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우리나라 판례는 아니지만 미국의 유명한 O.J. 심슨 사건에서 형사재판에서는 마누라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마누라를 죽였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이런 것들이 명해졌잖아요. 이렇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 절차니까 동일한 사실이라도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양자를 너무 분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확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형사소송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도 그대로 인정되는데,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해서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라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 없게 돼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해설에도 두 번째 줄에 유력한 증거자료 거기다가만 동그라미 쳐주시면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돼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민사소송과 이제 형사소송 이제 문제인데, 이게 민사소송 사건인데 법원이 착각해서 행정소송상 당사소송으로 진행을 해서 판결을 선고했어요. 그럼 민사소송을 당사소송으로 진행한 것이니까 위법한가, 이게 문제가 됐던 사건인데, 읽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사건인데 이걸 행정소송의 당사소송으로 착각해가지고 진행한 거, 그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하지는 않겠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설에서 행정소송 사건의 심리 절차는 행정소송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특칙이 적용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면은 심리 절차면에서 민사소송 절차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당사소송인데 민사소송으로 진행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공법상 당사소송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당사소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요. 민사소송이지 당사소송이 아니긴 한데, 하지만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423조가 뭐죠? 상고를 제기하려면 424조는 절대적 상고 이유여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쳤느냐 말았느냐 상관없이 424조에 있는 6가지는 절대적 상고 이유가 되지만, 그 앞에 있는 423조는 일반 상고 이유로서 법령 위반이 있다라고 무조건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어야지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건데, 당해 사안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까지 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한민국의 이제 재판권은 세 가지로 나눠지죠. 헌법재판권과 형사재판권과 민사재판권. 민사재판권은 다시 소송재판권과 비송재판권으로 나눠지고, 소송재판권은 다시 통상의 민사재판권과 특별 민사재판권으로서, 특별 민사재판권은 특허사건, 행정사건, 가사사건이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통상의 민사재판권과 특별 민사재판권을 혼동했을 때에는 이송으로 처리해요. 그런데 소송재판권과 비송재판권을 혼동해가지고 잘못 제기했을 때는 이송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각하를 해요. 따라서 이게 행정소송 사건인데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됐으면은 민사법원은 행정소송 사건으로 이송을 하긴 이송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분화되어 있는 거는 서울만 분화되어 있어요. 나머지 지방에서는 민사법원에서 행정소송 사건도 함께 담당 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 있는 서울에서 행정소송 사건과 민사소송을 혼동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는 이송으로 처리하지만 행정법원과 민사법원이 분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에서는 행정소송 사건인데 민사법원에 잘못 제기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화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행정소송 사건으로 심리하면 돼요. 민사법원에서. 다만 이때 서울은 이송한다라고 했는데 행정소송 사건인데 민사법원으로 잘못 제기됐으면 행정법원으로 이송을 하지만 민사법원이 봤더니 행정소송 사건으로서의 요건 이걸 못 갖췄다라면 구태여 이송해서 각하시키지 않고 바로 각하시킵니다. 그럼 이걸 아신 상태에서 3번 질문 보시면은 항고소송, 즉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항고소송으로 소변경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해서, 이게 지금 지방이라는 거죠. 행정법원으로 이송할 수가 없으니까 같이 심리하는 거니까 그냥 소변경하도록 성명권을 행사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리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인데 그 옆에 18번이라고 써보시고 18번 가보세요. 그래서 18번 보시면은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지방이어서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서울처럼 민사법원과 행정법원이 분화되어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이송하는 건데, 그래서 관할법원은 이송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8번하고 함께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